안녕하세요.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연애할 때 순진한 사람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댓글에 순진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가끔 인터넷 같은 거를 보면은 댓글에 난 연애를 하지도 않는데 오늘도 연애를 글로 배웁니다 하는 것들 있죠. 저도 그런 댓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 봐요. 연애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물론 실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론이나 무엇을 안다는 것도 같이 중요해요. 그 비중이 절대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알면 알수록 다양한 해석을 들으면 들을수록 견해도 넓어지고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발상의 폭 자체가 넓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어릴 때 한 3, 4살 정도 유아일 때 말하는 말의 깊이보다 지금 말할 때가 더 깊이가 없습니까? 지식이 더 없어요? 지혜가 더 없어요? 아니죠. 훨씬 많죠.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랑 말싸움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논리적으로 말싸움을 했을 때요. 거의 질 수가 없죠. 애기들이 훨씬 순진하니까. 그래서 순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꼭 애랑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튼 순진한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순진하면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 순진한 거 그 자체가 그리 나쁜 거라 볼 수는 없지만 그게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모를 수도 있지.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치만 위험해. 이건 사실이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순진한 사람을 뒤통수 후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내가 안 맞고 싶다고 피하고 싶다고 안 맞는 게 아니라니까. 얘가 좀 모른다? 모자른다? 싶으면 그냥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느 모임에 나가더라도 꼭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어가 순진함을 탈피하는 거죠. 즉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결국 맞게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랑 차이도 크거든요. 알고 맞을 때는 사람이 방어 기제를 갖출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모르고 맞는 것은 몸에 긴장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멍 때리다가 그대로 후려 맞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몸에 긴장을 풀면 부상을 잘 당하죠. 부상 당할 게 아닌데도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모르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영악하게 되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제 말을 잘못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순수해지자는 거죠. 순진이 아니라. 순수한 거는 알면서 사리 분별을 하고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순진한 것은 몰라서 안 하거나 못 하는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한 것보다는 영악한 게 낫다고 봐요. 영악한 사람이 적어도 순진한 사람보다는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순수한 게 제일 나아. 알면서도 내가 선택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런 거를 잘 판별해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게 순수한 거니까요. 이게 어렵죠. 가끔 실수도 하고 계속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 선택했으면 그걸 교정하고 고칠 줄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치만 고치려고 해도 내가 뭘 알아야 고치는 거죠. 모르는 건 그래서 위험합니다.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 뭘 몰라서 뭘 고쳐야 될지 몰라요. 그냥 자기 검열이 안 돼요. 연애라는 게 그렇거든요. 세상을 늦게 깨달을수록 굉장히 불리한 게임입니다. 이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성실하고 불성실하고의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들을 한 번씩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비중이 인간관계 중에서는 연애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상대방한테 상처받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물론 상대를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피해의식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딱 봐도 너무 아닌 사람인데 그거 자체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 전 그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순진한 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 거야 라는 걸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누가 봐도 이상한 인간을 만나고 있고 이상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 근데 이 경우가 또 대부분 순진한 사람들이란 거죠. 뭘 모른 채로 당해. 뭘 모른 채로 내가 데이트 비용 다 내고 있어. 뭘 모른 채로 상대한테 끌려다니고 내가 내 할 말도 잘 표현하지 못해. 뭐 이런 거 등등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축구 보는 걸 좋아하니까 축구로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가 90분이 풀타임 경기거든요. 만약에 한 20분 동안 수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렸다고 쳐요. 상대팀한테 그 20분 동안 골을 엄청나게 먹겠죠. 아주 적게 먹었다고 치고 10대 0이라고 칩시다. 이거 남은 시간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할 겁니다. 팀 사기 자체도 이미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을 거고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자체도 못 할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기도 하지만 더 많이 알게 돼서 약아지는 경향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시간을 멈춰 놓는 것과 같아서 이런 약은 사람들에게 거의 9할 이상 끌려다녀요. 그래서 그냥 각과 을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레 을의 위치에 줄 서게 되는 거죠. 특히 첫 연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보단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과 연애를 할 확률이 높죠. 아니면 첫 연애거나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보다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없죠. 여튼 더 연애 경험 많은 사람과 연애하면은 첫 연애를 하는 쪽이 평균적으로 좀 더 많이 휘둘리죠.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순진하지 않도록 실전이든 이론이든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 많이 보고 느끼세요.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많이 보면 안 되고요. 다양한 해석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한쪽으로 편협된 것만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양면성을 다 생각해서 반대되는 의견 같은 거를 항상 찾아보는 게 좋죠. 이 방법이 저는 가장 빨리 순진함을 탈피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